핵이라는 건 북한한테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신용 막대기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는 스타일이나 머리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익숙한 자유로운 어버이인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모방했지만 실제로는 김일성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대 통치자들한테는 가늠할 수 없었던 그 예측 불허라고 하죠. 제2의 남북 전쟁 가능성과 핵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이 잠깐 멈췄을 뿐이잖아요. 정전 협정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죠. 근데 김정은이가 전쟁을 안 하죠. 위협만 하죠. 왜냐하면 했다가 질 거는 뻔하니까. 아무리 핵전쟁이라고 해도 지금 주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장기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군인들이 126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100만 명도 안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저희 부모 세대는 아이를 많이 낳는데 저희 세대는 1명 내지 2명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나갈 수 있는 무력이 줄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러시아에도 파병을 하고 경제 생활이 이제 어렵고, 그리고 북한 군인들은, 한국 군인들은 군대 가면 딱 군복무만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 시간에 자기 자격증 공부하고, 북한 군대들은 18이 군대 가서 농사 짓고 아파트를 지어요. 강원도나 이런 국경 구대를 빼놓고는 그 다 사회주의 건설장에 동원되고 농장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머리수는 많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총을 쏴서 명중할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김정은이 모르겠어요? 알죠. 특수부대나 중요한 부대를 제외하고는 다 건설부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머리수만 있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최첨단 군사무력과 맞서서 이길 수 있을까? 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북한은 그런 게 있잖아요. 시한탄을 쥐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래요. 이제 누구랑 싸우다가 말이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고 이론적으로 모자라게 되면 주먹이 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북한은 한국하고 이론적으로 뭔가 하면 비정상적인 국가고 남한은 정상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항상 대화나 이런 걸 보면 북한은 어그지예요. 그냥 떼를 쓰고 그냥 무자비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맨날 한국이 좀 조금만 자기네 눈에 거슬리면 맨날 핵을 쏘겠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걸 위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핵을 쏘는 순간에 자기네도 없어지리라는 걸 자기네가 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늘 핵이라는 건 북한한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신용 막대기인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랄 때마다 자기가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생각나면 꺼내드는 그런 시한탄 같은 그런 막대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전쟁 빠른 시일 내에는 반발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그 옆집에 시한탄을 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옆집도 불안하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경각성을 가지고 식상한 말이지만 우리가 항상 거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수, 북한의 침략을 탐지하는 이런 것들이 북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핵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핵과 국제정치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저는 그랬어요. 핵이라는 거는 북한만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러시아, 미국. 핵이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요. 세계가.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삼성이 세계에 나가서 1인 기업으로 최고의 기업으로 하고 우리 손흥민이 나가서 아시아 사람으로서 처음 유럽 그룹에서 주장을 하고 정말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인재들이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을 올리는데 항상 우리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렇게 발전된 나라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맨날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그걸 또 공개를 해. 서울을 불바다를 만드는 거.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봤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핵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데 쓰이는가에 따라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보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이제 한반도를 끝장내기 위해서 쓰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국방력이나 우리의 자신감,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비정상적인 사람이 계속 소리를 친다고 그걸 언제까지만 들어줄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만 들어주고 언제까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핵을 꺼내들고 그렇게 지랄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1대1로 맞서면 어떻게 나올지 모를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나라의 국방력 차원에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안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북한은 어제 오늘의 도발이 아니에요.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끝나고도 계속,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조금 이제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돌돌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을 해요. 뭔가 부족해서 남한에서 도움을 필요할 때는 또 도발을 해요. 그리고 우리 도움을 안 받을 것처럼 딱 당겼다가는 받고, 지금이 약간 그런 것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우리는 이젠 이걸로 성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걸 철길도 다 폭파해 치우고, 얼마 전에는 그 금강산 우리 기업이 만들어낸 그 골프장도 다 철거하고,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이 우리 재산인 버스를 개성하고 평양에서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진탕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작년에는 북한 애국가에서 삼천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합쳐서 삼천리인데 이제는 남한을 더 이상 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하고 다른 나라다. 분리를 시키고 이제는 통일, 한결의 이런 말들을 다 뺐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서 북한이 더 좀 힘을 탄력을 받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첨예화된 나라긴 하지만 같은 민족이었고, 또 남한에서는 유진벨 재단,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개인들이 NGO 단체들이 가서 결핵 퇴치 운동도 해주고 많은 것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꼭 남한이 아니래도 이제 러시아라는 강국을 업음으로써 러시아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북한한테 경제 원조를 할 수 있는 원천은 지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데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등 떠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는 남한하고는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과거는 그냥 도발을 했다가는 조금 늦췄다가는 다시 담화를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됐는데, 지금은 아예 다 폭발해 치우고 이젠 아예 칼로 그냥 두부 자르듯 자르는 거예요. 이런 거 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북한 당국 자체도 우리는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고 분리시키려는,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그리고 솔직히 남북 통일은 김일성의 유훈이고, 김일성의 유훈을 3대 헌장이라고, 그걸 이제 평양에 이제 3대 헌장 기념탑이 있었는데 김정은이가 그걸 다 폐기했어요. 할아버지의 유훈을 두드려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김정은이는 약간 양면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나 머리 이런 것들은 인자해주신 국민들한테 익숙한 자애로운 어버이인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모방했지만, 실제로는 김일성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파괴하고 있어요. 지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역대 통치자들한테는 가늠할 수 없었던 것들이 김정은이한테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측 불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 어떻게 어떤 얼굴로 나오고 어떤 동작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우리가 남남이 돼도 한반도가 땅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격거리가 제일 좋은 데 있고, 그리고 북한이 또 얼마 전에도 보면 몇 년 전에는 그랬잖아요. 자기네가 핵시설을 없애겠대서 세계의 모든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길주에 가서 그 핵기지들을 폭파하고 막 그랬어요. 국제의 도움을 받으려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강원도, 자강도 이런 데서 핵기지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기지를 없애지 않아요. 다 잠복시키고 국제사회를 어떻게 얼리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형식적인 걸 폭파해 치웠어요. 근데 그게 이가 안 먹었어요. 트럼프가 더 강경하게 나오다 나니까 이게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핵시설들이 북한 전역에 얼마나 많이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더 무서웠던 거는 남한하고 사정거리가 200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되는 거는 평생 지고 가야 될, 우리 후대들도 싫지만 지고 가야 될 업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